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찍어. 너무 빨라. (2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예산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은 사람 중심 민생 경제 살리기로 명명해야 합니다. 그 원칙에 맞게 경상 성장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 지출로 재정의 역할을 방기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신 소득 중심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복지체계 구축 등 국민을 위해 강하고 능력 있는 정부의 살림살이를 만드는 일에 당정청이 혼연일체로 합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출구조의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정부 사업의 혈세 낭비라는 말은 없어져야 합니다. 사람 없는 시설, 소수의 이해나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 환경 파괴는 재정 고갈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재량 지출의 경우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 지출 분야 역시 누수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 지난 16일 11조 원 수준의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셨는데 그 취지와 방향에 적극 공감합니다. 재정 건전성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당정이 뜻을 하나로 모은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정협의가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강하고 능력 있는 정부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활발한 토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에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연일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김동연 부총리와 기재부 공직자 여러분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일자리 재정 그리고 민생 재정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만들어서 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를 증진시키고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을 견인해내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예산이어야 합니다. 이전 정부의 이른바 적폐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반하는 사업이 편성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활용됐던 사업들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예산,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비 투자 예산, 보육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예산, 강한 안보를 위한 국방 예산 등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아까 우리 대표님과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중심, 자란 중심 예산, 또 민생을 챙기는 예산, 동시에 혁신 성장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안을 그동안 쭉 만들어 왔습니다.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당 과정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쭉 함께 작업을 해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상성장을 넘는 그런 재정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을 하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국정과제와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양적, 질적 구조조정이 또 불가피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9조를 넘는 11조에 달하는 구조조정도 착실하게 수행을 해서 알찬 예산이 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장이라든지 또 기초연금 확대, 또 아동수당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또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 재원 조달과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당과 정이 함께 꼼꼼하게 재원 대책도 살펴봤으며 또 재정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안에서 국정과제와 함께 필요한 수요 지원의 차질 없는 확충에도 저희가 함께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례회를 통해서 당에서 여러 가지 주신 말씀 저희가 아직 남은 마지막 예산 편성할 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0일 동안 우리 정부와 우리 당은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 국제 정세, 안보 상황과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라는 녹록치 않는 대내적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지향적 국정 목표 밑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이제는 당장에 함께 그 밑그림에 색을 더해 완성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이 저성장의 역할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중대한 시기에 예견된 점으로서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우리 당이 함께 그린 국가 비전이 예산에 빈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만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며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은 국정 목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할 국정 목표이자 시대 정신은 국민의 주권인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대내조로 인한 지난 9년간의 흔들렸던 국가 사회 체계를 정의롭게 재정립하고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당당한 협력 외교 체제를 강화하고 강한 안보 역량과 한미 동맹 등 국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번영을 이뤄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각 부처 상임위별로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 400 국정과제 487개의 실천과제를 담아내는 것은 예산 편성 및 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중물했던 그 추경의 집행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추경 당시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예산 편성 및 심의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바랍니다. 공공에서 민간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소득주도 성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 이를 책임지는 예산 편성 및 심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비정상 예산의 정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좋은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결산 심사가 바로 좋은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당정 관계자, 특히 지난 추경 때부터 해서 우리 김동연 우리 부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차관님들 그리고 예산실 실무자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100일밖에 안 되는 새로운 새 정부에 대한 그 비전을 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생해주고 시간은 9월 1일에 국회 예산안이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 없고 만약 시트를 거의 마감 단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챙기지 못한 예산이 있다면 잘 챙겨서 재정의 건정성도 잘 유지해야 되겠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내수 경제가 어렵고 경제 성장이 힘든 이때 재정의 역할이 확장적 재정적 지역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노선된 얘기인 건 하지만 어쨌든 건정성도 잘 유지해 가면서 확장적 재정에 대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끝까지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줄 것을
우리 부총리 및 우리 예산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